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하림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1364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4시 4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앞선 내용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하림은 0.48%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육개 가공 및 사료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림, 마니커 뭐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이제 닭고기나 육개에 대한 이제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되겠죠. 전반적인 이제 주가의 흐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작년에 그렇게 좋아도 수혜를 받지 못했고 올해도 뭐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1000포인트를 좀 넘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림이나 이런 종목들은 지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오늘 소폭 또 하락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지수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이슈나 뭐 자체적인 이슈나 뭐 사회적인 이슈가 좀 부각됐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하림의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역배열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던 주가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주가가 다독다독하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좀 지켜지는 가운데 정배열 전환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락을 멈추고 이제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에 아무래도 삼계탕이나 이런 것들 많이 먹으시죠.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림이나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여름철 수혜주, 계절적인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가오는 또 여름, 다가오는 여름 역시나 또 삼계탕 수요나 이런 닭고기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계절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 종목에 또 수혜가 좀 될 만한 요소들을 좀 찾아보면 최근에 이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가지고 이제 바다에 방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방출 결정이 하루 남았거든요. 내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라는 결정을 내일 결정을 하는데 아마 바다에 방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 말고는 뭐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진짜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뭐 이 인간들은 문제가 없다, 뭐 가짜 정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자기네들이나 거기서 저기 잡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이 바다라는 게 경계가 없어요. 결국에 물이 흘러서 가게 되면은 전 세계 이 바다에 이 오염수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겠죠.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한 이제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뭐 걱정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산물 먹거리보다는 육개 또는 뭐 돼지, 소 같은 이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체식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산물이 있고 육개, 뭐 돼지나 소 같은 이런 이제 그 고기들을 먹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좀 줄고 육개나 돼지고기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또 하림에는 또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과연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되는데 수산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수산물 조금 기피 현상이 생기는 대신에
닭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일시적인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여름철 수혜주가 좀 될 수가 있겠고, 이번 여름에는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그런 이제 올림픽 수혜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또 치킨 수요나 닭고기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과연 이 부분들 반응이 나오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름철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 할인을 매도할 타이밍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은 없지만 점차 이제 성수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기술적인 흐름도 보세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이런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돌파가 됐나요? 이게 돌파가 지난주 금요일 날 됐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상승 수렴 속에서 상단을 돌파를 했고, 돌파 1일차거든요.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한 2, 3일 정도만 잘 버텨준다면 이거는 안착인데, 과연 내일 이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이 만약에 방출한다 그러면,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주가가 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매도해야 될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있고, 오히려 이 국면에서는 추가적인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결정됐을 때 그 부분에 의해서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수산물이 아닌 닭고기나 이런 부분의 대체 식품의 수요 증가의 수혜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할인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도 넘어갈 거 다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밑으로는 지지 라인이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선과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차례로 지켜주는 정배열 흐름 속에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주가가 살짝 흔들린다 하더라도 5일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5일선이 깨지면 11선, 11선 깨지면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재차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배열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매도해야 될 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름철 성수기에 따른 기대감도 있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따른 대체식품 수요 증가, 그런 이제 가능성, 그런 테마가 시장에서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보유의 관점에서 이런 상승 흐름들,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종해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85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3850. 왜냐면은 1차적인 여기 넘어가게 되면 당분간 뭐 없어요. 당분간 뭐 없는데 3,850원대 정도면 이전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이 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뭐 넘어가게 된다면은 땡큐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3,850원이 좀 저항대가, 다음 저항대가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제는 이 상승 수렴 이후에 꼭지점에서 상방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방에 기대를 좀 더 걸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정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증이 나온다면은 3,850원 정도, 3,800원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이 종목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뭐 의미를 둘 게 없어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뭐 기관들도 그렇고 뭐 큰 의미를 좀 부여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외국인들 한 달 정도에 100만 주, 한 80만 주 정도 사 모았네요. 기간별로 보니까 2달째도 역시나 차이가 없고, 3달째, 최근 한두 달 정도에 외국인들이 한 80만 주 정도 모았고, 연기금이 6만 3천 주 정도 샀네요. 그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짜리로 봤을 때는 못 느꼈는데,
저렇게 또 기간별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모은 게 있어서 아무래도 외인들 수급도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네들이 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장기적으로 들어왔던 어찌됐든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들도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외국인들이 주력으로 좀 모아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뭔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인들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만 팔고 있거든요. 외인들과 기관들은 사고 개인들만 파는 흐름 속에서 뭔가 이 주가의 흐름들이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할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많게는 뭐 3종목에서 4종목까지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